보낭칠 이노큐입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입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루었는데 보낭칠 마시고 꿀잠을 잡니다. 신기한 것은 보낭칠 마시고 자면 아침에 눈도 잘 떠집니다. 숙면을 해서 피로가 더 잘 풀려서 그런 걸까요? 신기합니다. 가격도 이 정도면 부담 없이 좋습니다. 앞으로 가격 계속 유지해 주실 거죠? 보낭칠 정말 강추합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못한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금단 현상이라든지 우울증 등.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딱 한 달 동안만 보낭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가는 8만 원이고 인터넷 최저가는 62,900원인데 김용민닷컴은 이에 비할 수 없이 싼 가격 52,000원에 모십니다. 52,000원.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민의힘 일각에서. 안철수하고 같이 가야 한다. 단일화해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안철수에게 종로 보궐선거를 이제 당이 공천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몰아주든지 해서 안철수에게 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실현될 수 있을까요? 또 이걸 받을 안철수일까요? 아니,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내가 국회의원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이럴 그렇지. 것 같아요. 안철수한테 총리라도 시켜준다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장 공천 당신한테 줄게라든가. 서울시장 공천을 주면 오세훈이 지금 가만히 그런가요? 안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자꾸 내분을 만드는 이- 전략을 쓰시네요. 김한길 씨가 저쪽으로 갔잖아요. 그쵸. 특별히 하는 일 없잖아요. 그냥 막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는 거 그거 전념하기 위해서 그쪽에 붙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서로의 제안이 오고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재밌네요. 그냥 태의원 네, 네, 아니었습니까? 너무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네가 이번에 거의 집권은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아니 어떻게 단일화가 이루어질까요?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저쪽에 1, 2%라도 보탬이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도 방해놓는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하고? 아니 심상정하고 단일화를 하든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안철수하고 단일화 한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안철수하고? 표에 도움이 된다면. 그래요. 그렇죠. 지금 몇 퍼센트 싸움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3% 이내로 많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한 표라도 다 끌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지금이야 이제 지금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좀 차이가 나게 많이 이재명 차이가 후보가 이기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을 합니다. 네. 아니, 우리 박진영 교수님도 한 7% 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김종인이 결합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그래요? 드렸는데 근데 이게 슬쩍 달라지나? 김종인이 뭐 대단하다고. 만만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정치에 우리 고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토사구팽 데려다 쓰고 나중에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말하면. 윤석열이가 의리를 지킬 게 뭐가 있어요. 보십시오. 이번에도 지지율이 좋으니까 손 지주변에 검사 출신들만 포지시켜가지고 맞아요. 네. 그랬다가 지지율이 좁혀질 것 같으니까 이제 아쉬운 대로 김종인, 이준석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쵸. 윤석열이.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다시 국민들이 대선 후보 함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때야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우리가 그죠. 마치 옷 고를 때도 네. 여기다 갖다 대기도 하고 옷걸이가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도 갖다 대고 또 저것도 갖다 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고른단 말이에요. 후보가 이긴다는 자신감을 좀 보여줘야 돼요. 좀 세게 자신감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운이 좋은 거예요. 윤석열 같은 후보를 만난 것 자체가 이제 운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건데 홍준표 후보 올랐으면 우리가 그렇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한다라는 협박만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가 보다 더 이제 자신감 있는 그런 좀 행보를 보여주시는 게. 근데 정말 나라 좋겠다는 생각이 망합니다. 들고요. 예. 그럼 우리가 좀 엄밀히 얘기해서 나라 망해요. 윤석열이가 되면. 그렇죠. 이게 사례가 있지 않나요? 검찰이 검사가 대통령 됐을 때 그 사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검찰 쿠데타가 또 태동할 네, 겁니다. 네, 윤석열처럼 하면 되겠구나. 약점 잡고 그냥 계속 찌르면은 결국 우리가 집권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이 차원에서 내가 집권하면은 뭐 윤석열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검찰을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하면 그거 좋네. 그거 검찰을 좋네. 없애겠다. 검찰을 없애고 근데 이게 지금 검찰 쿠데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형사소추부 하나 두면. 형사소추. 그러니까 아예 그 검찰 조직을 수사권을 떼어내고 또 기소권도 떼어내서 아예 검찰 조직을 형해화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이거를 자격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막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권 남용 사태 때 그때 저 조국 편들었던 게시판에 올린 그 검사들은 다 싹 빼버리고 괜찮은 검사들만 딱 임용을 해가지고 운용할 수 있게끔. 결국은 이제 그런 세부 계획을 밝힐 건 없지만은 검찰을 없애겠다. 권력의 분산이 민주주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기소권 독점이라는 것을 다른 타 조직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지방 분권화 시켜가지고 중앙 집권화된 일목요연한 구조로서의 검찰 권력이 중앙 권력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검찰총장을 선출직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검찰청장을 선출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또 입장이 일단 있더라고요. 위험성도 존재하는 게 검찰청장이 더 정치하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 선출되어 버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검찰의 권한을 자신의 또 다른 선출직에 도전하는 걸로 도전하는 욕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아니 실제로 저 윤석열도 만약에 검사장 직선제했으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됐겠죠. 당시 인기 좋았으니까 뭐 민주 진영에서도 막 밀어줬을 것이고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포장해서 분권화 시켜서 지방 단위에서의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거. 그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저는 지금도 그 주장하는데 교육감 큰 문제입니다. 교육감 선거하는 거. 교육감 도지사 밑에 들어가야 돼요. 도지사 밑에 들어가서 교육국장 정도 하고 검찰은 시도별로 검찰국장 뽑아가지고 검찰국장 시키고 경찰도 지방 자치경찰 되면은 도지사 밑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과 정치체계 밑으로 들어가야 줘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 도지사를 강화해서 그 7개 정도로 이렇게 그 이제 도지사를 초강력 뭐 이런 초강력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입법 지금 우리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걸로 돼 있어 우리 헌법에. 그건 이제 독립시켜서 견제기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하여간 좀 획기적인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수직 계열화돼 있는데 이거를 좀 다 끊어가지고 지방 분권화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어요. 힘을 좀 빼는. 우리 지금 시스템이라는 게 미국에서 이식된 시스템인데 미국처럼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조동현 리스트로 인해서 어떻게 좀 민주당이 리스크를 입은 게 있었습니까? 리스크가 된 게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어가지고요. 이게 조금 끝난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사임에서 끝났죠. 근데 이게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해갖고 논란이 재점화가 됐는데 일단은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이게 하나의 축으로 이쪽에서는 계속 논란거리로 지금 되고 지금 지지자들이 또 조동현을 보호하자 해갖고 또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초점이 좀 이렇게 분산되는 느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뭐 저는 조동현 씨가 이번 선대위원장 임명권으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피해자인 게 당이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짐작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저쪽에서 태클을 걸겠구나는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한 점. 그다음에 처음으로 영입하자마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렇죠. 정치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을 산꼭대기에 올려서 세워놓고 혼자서 맞바람 다 맞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만든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는 비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동현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또는 이 조동현 씨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표시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보는데 당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좋은 이미지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오는 게 이제 선거고 정치라고는 하지만은 근데 이젠 정치가 모든 뭐 인생사와 전문직과 혹은 모든 인생사의 최정점이라는 인식이 저는 이렇게 여러 전문 분야의 인재들을 데려올 수 있다. 선거 때면 정무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쓸 수 있다라는 사고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출세한 자리다 이렇게 느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봐봐요. 그 저기 뭐 그냥 검사도 지내고 뭐 기자도 지낸 사람들이 저기 정년쯤 오면은 뭐 할 생각을 그쵸. 합니까? 마지막에 정치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정치도 여러 분야 중에 하나가 돼야지 이게 마치 내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젊어서부터 어느 한 전문 분야에서
정치권에서 일하다가 마지막에 가는 곳 이런 인식이 되는 순간 정치는 맑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오는 동안에 모든 눌러왔던 그런 보상 심리가 정치에서 이제 해소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부정비리가 또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인재 영입보다는 당내 인재 많아요. 네. 당내 인재 발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특히 지방 인재, 지방의원 출신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방 인재 중에 한 명이 이재명 그쵸? 후보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도 지방 인재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당내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계속 발탁을 해야 되는데 지방 의원들만 뭐 수천 명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20, 30대는 또 되게 소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친구들을 자꾸 이제 경험을 많이 쌓게 중앙에 불러 올려서.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도 정치권 외부의 사람들보다는 더 훈련된 분들일 아유, 거예요. 그럼요. 저기 네. 당에 대한 또 충성도도 있고, 그렇죠. 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차근차근 또 밟아왔기 때문에 정무 감각도 상당할 것이고요. 아유, 그럼요. 이게 정치가 과거 이제 저도 정치권에 오래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너무 더 어려워졌어요.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해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드러나는 투명성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지금 이번 조동현 씨처럼 정말 개인에게 너무너무 커다란 상처가 되고 이거 누가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이래서는 앞으로 안 들어오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하나의 사례만 보더라도. 맞습니다. 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쪽에서는 온갖 마타도어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확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 같은데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뭐 1월에 뭔가가 터져서 후보가 교체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로 똥파리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전 이 얘기도 들었어요. 딥페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여배우 스캔들을 다시 재점화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들은 얘기인데 12월에 핵폭탄이 터진다 내지는 1월에 터진다 이래서 후보가 곧 교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절대로 후보가 교체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저도 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게 암암리에 이렇게 좀 퍼지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핵폭탄이 터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후보가 이게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런 정도의 핵폭탄을 보유한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까지 올 수도 없고 그게 터진다 해서 그게 또 교체가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후보가 교체되는 건 딱 세 가지 경우입니다.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 건강상에 돌아가시거나 신익희 선생, 조명옥처럼 이제 돌아가신 거나 네. 두 번째 구속되는 거, 법적으로 구속되는 거, 세 번째 지지율 완전 폭락하는 거. 이 세 가지 정도 돼야지 교체되는 거지 그 외에 교체될 일은 없습니다. 사적인 영역의 문제라든가 그렇죠. 민영사상의 작은 일들로서 교체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네. 또 그렇게 되면은 교체된 후보가 힘을 받겠어요? 못 못 받죠. 이기죠. 그냥 지는 거예요. 그거는 교체되면 지는 차라리 거예요. 그 후보를 그냥 두고 지는 게 낫지. 네. 향후에 또 곧 있을 또 지방선거에도 여파를 그렇죠. 미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빨리 공수처가 왜 윤석열 후보를 기소를 안 하나라는 예. 그 기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뭐 오늘이라도 당장 기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윤석열 징계에 관한 행정법원 판결이 또 곧 하나 나온다고 하대요, 보니까. 그게 나오게 되면은 특히 이제 판사 사찰 의혹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곧 나온대요? 예, 뭐 또 하나 곧 나온대요. 판사 사찰권? 아니, 판사 사찰 건이 아니고 징계 청구했던 지난번에?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 같은 예, 행정심판.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공수처에서 윤석열 후보를 기소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저쪽에 이제 판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준표 형이 또 나서게 되실 거고. 준표 형이 그렇다고 뭐 후보를 내놔라 이건 내 거다라고 할 것 같진 않아요.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김건희 씨가 네. 그 아, 과거에 김건희도 네, 코바나 콘텐츠는 이슈네요. 하나 무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도 앞으로 지금 나올 게 많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우자가 유죄를 받았을 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그 배우자가 그러면 유죄를 받은 배우자가 또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지. 대통령이 활동을 하네? 아니니까. 영부인은 뭐 면책돼도 된다. 그런 거는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그런 조항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떠들고 다니잖아요. 네. 영부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네. 안 듣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김건희 씨에 대한 비토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줄리 얘기를 어디서 다 들으셨는지 줄리는 안 된다. 그분들은 이제 과거에 이제 국모 논리에 이제 있다 그런 거에 보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비토 강도가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언론들이 정말 열심히 보도를 안 했어요. 네. 열린공감 TV가 그동안 줄기차게 줄리 의혹 제기했을 때 정말 일도 받아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소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들, 특히 저 친윤, 윤바라기 언론들, 너희들이 침묵하면은 뭐 세상이 모를 것 같지 다 알아. 어제도 줄리를 봤다는 분. 그러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80대 초등 태권도 협회장 하시고 KBS 태권도 해설위원 하신 분이 어, 그 열린공감. 얼굴 네, 까고 열린공감. 실명 까고 폭로를 했어요. 어. 줄리가 실제로는 주얼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등 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봤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또 전에 주얼리가 또 그런 말 했잖아요. 봤다는 사람 한번 데려와 봐라.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소속 나오고 있어. 그거 어떡할 거야 이거는. 네. 계속 눈치고 침묵하고. 근데 아마 줄리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래서 뭐 거리를 다닌다든지 시민들을 만난다든지 그러면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 토요일 날 저녁에 누가 보내줬어요. 줄리가 지하상가에 돌아다니는 줄리 찍은 영상 해갖고 숏으로 한 뭐 6, 7초짜리 영상 돌아다닌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딱 저는 이제 그거 보고서 아, 이제 나오려고 하나 보다. 근데 선대위 발족식에 안 나왔더라고요. 예.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줄리 찾기 게임이라도 해야 돼요. 네. 아, 줄리를 찾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제보를 받습니다. 이런 거라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배우자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끝까지 안 나오게 해서 영부인을 만들 거냐. 이 부분, 근데 또 여기 너무 민주당이 여기에만 또 올인하면 안 그러면 돼요. 되죠. 예. 그건 민간 차원에서 하게 그렇죠. 돼. 웬만한 네. 네거티브는 민간에서 하고 법률 대응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네거티브 알겠습니다. 캠페인은 줄리 찾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리를 찾아라. 예. 그래요. 이게 그 김혜경 씨도 그래서 그러니까 악마화 전략에 휘말린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잘 헤쳐나왔어요. 헤쳐나온 방법은 역시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 국민들의 진심을 헤아리고 기대하고 나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같이 이제 선거가 완전히 이제 지금 관심 시즌으로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게 비호감도를 다시 또 강화시킬까봐. 아, 그러면 또 캠페인 네. 뭔가가 또 나오겠지. 그렇죠. 그거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이해찬 대표님 등판설이 얘기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이해찬 대표가 등판을 하셔야겠죠. 그래야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봐요. 여기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저희가 그 캠프 일 안 한다, 민주당 일 안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찬찬히 살펴보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일에 순서 우선순위가 없다, 선호가 없다 그래야 네, 되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캠프의 지금 난맥상은 뭐라고 보세요? 좀 한번 짚어주시죠.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네, 실력 없는 사람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검명할게요. 실력 있는 사람, 윤호중,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가깝더라도 김태년 이런 분들, 그나마 일 좀 하는 분들이 주요 직책 맡아서 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원내대표라고. 원내대표는 이제 급이 높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실력을 그런데- 못하는구나. 네. 사실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전략통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상당히 전략통 역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좀 움직이질 않으시는 것 같네. 지금 원내대표가 이제 네, 현재 지위가 정기국회 높아져 때문에. 버리니까 가볍게 움직이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이해찬 전 총리께서 좀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양정철 비서관 얘기하니까 조회수가 엄청 올라갔던데. 아, 뭐 효자야, 효자. 효자상. 시청률의 효자야. 어떻게 마지막도 양정철 그런 비서관. 이제 양정철 비서관이나 네. 저는 가볍게 뭐 흔히 하는 잔재주 부리는 정치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요. 근데 또 총선 때 양정철이 기여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해서 지금 그런 의원들 데리고 와서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민주당. 너무 좋아하시네요. 나이스. 예, 나이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 뭐 또 후보 개별 공천은 이제 양정철 씨가 많이 기여를 자기가 주도를 했고 큰 그림 진짜 승리의 어떤 큰 변수를 만드는 건 결국 이제 이해찬 대표가 그렇죠. 하신 거고 그래요. 이번엔 후보가 한 명이니까 그 한 명을 당선시키기 위한 큰 그림을 만들어내실 거대 담론을 만들어내실 분은 이해찬 대표고 양정철 형은 좀 쉬시는 게 좋겠고 뭐 기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이벤트 하는 수준 했잖아요. 태권도 선수 데리고 바둑 선수 데리고 그 정도 수준이지 뭐. 뭐 악극당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예. 네. 잠시 후 아이언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아니 그 저기 SNS 분석 후일담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제가 좀 얘기 TV조선에도 나오시고 막 아니, 뭐, 방송에 많이 저 나오셨는데. TV조선은 뭐 내가 무슨 진명감별사라고. 진명감별사. 진명감별사. 야, 나 참 살다 별말을 다 듣네. 진명감별사. 이게 진박감별사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TV 조선에다가 좀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네. 집계하는 과정에서 제 주관이 들어간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정성평가를 한다면 주관이 들어갈 네, 수 있지. 그렇죠. 뭐 이재명을 얘기하지만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이름만 떨렁 들어갔잖아. 이거 아니야. 제로. 이러면 이제 진박 그렇죠. 진명감별사 맞지. 근데 하여간 이재명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이재명 사진이 들어가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 이재명 프로필 사진 들어간 거, 네. 뭐 홍보도 없어. 프로필 사진 들어간 거 3번 바꿨는데 셋 다 카운팅했어. 네. 그리고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네. 이재명은 없어도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그것도 카운팅했고 윤석열 비판, 검찰 개혁 다 넣었어. 단지 자기만 홍보하는 거 있죠? 무슨 뭐 지역구 예산을 땄다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뭐 수능생들 파이팅 이런 거. 좀 섬세하게 하죠. 윤석열 비판하면 5점, 하면 3점. 아, 이게 바로 이제 정성평가 아닙니까? 다 하나씩만 아, 그래? 그렇게 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내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집계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용역을 줬습니다. 아무개에게. 네. 그 용역을 줘가지고 그분이 카운팅을 한 거예요. 아이고 명단 나오니까 타당하던데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이의 제기한 분들이 있는데 5명이 가능한 이의 제기였어요. 네. 예를 들면은 나는 어디 뭐 밴드인가 거기다가 카카오톡방에다가 아니 그거 대상도 아닌데 거기다 뭐 그리고 저기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페이지 있잖아요. 아, 네네. 개인 SNS가 있는가 하면은 페이지도 개인의 있죠. 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기준은 네이버의 공식 페이스북, 공식 트위터, 공식 인스타그램 그것만 본 거예요. 네. 기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저기 뭐야 나는 그러면 다른 데 했다, 페이지에 했다 이런 걸 이제 자료를 보내온 사람도 있습니까? 한 명 있어요, 한 명. 아, 그거 훌륭하네, 그분은. 예, 근데 이제 뭐 공식적인 어필은 아니고,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앞으로 대선까지 2번 더 하려고 합니다. 두 번 하는 것도 관련해서 늘렸어요. 저한테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 아, 저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자고 했어, 그랬어. 어떻게 하려냐면은 그 신년 있죠. 네. 12월 27일부터 1월 3일 사이에 신년 랠리. 신년 내내. 신년 랠리 때 그때 한번 하고 그리고 설날 직전 아, 그 네. 전주 또 나는 저기 김남국, 안민석이 1, 2등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만. 아, 저 진성준. 네, 진성준 의원이 의외로 많이 올라. 그러면은 의외로 리트윗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아 리트윗도 일건이에요? 당연하죠. 아유 그럼 트윗 그건 하면 되네. 그럼 리트윗만 해도 돼. 네. 심지어 김용민 와가지고 리트윗 해도 돼. 그 간단한 방법을.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해도 보좌관이 다 IT 패스워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보좌관한테 야 좀 열심히 올려봐라. 네. 이 한마디 못합니까? 그렇죠. 이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야 리트윗 일건은 너무했다. 그럼 빼세요. 제가 경선 때 네. 언론 노출 빈도로 보니까 김남국, 안민석이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네. 이번에 한 번만 하면은 또 이게 나중에 또 짤로 돌아다니면은 이 양반 또 공천 받을 네, 때 서운하지. 힘들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2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네. 2번 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에게 도움되면 아니 우리 의원님에게 도움이 됩니까? 김용민이한테 도움이 됩니까? 김용민이는 도움이 안 돼. 3월 9일자로 나는 이제부터는 새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민주당 뭐 이재명 대통령이 돼도 몹시 한 자리 받을 생각 없고 네.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완전히 이제 뭐 종교인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또 일상인으로 돌아간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덕은 당신들이 보는 거야. 어? 열심히 해야지. 누구 좋으라고 지금 일하는데 TV조선 이런 데 가가지고 쫄래쫄래 가가지고 그 새끼 돼지 새끼라고 그런 얘기를 왜 해? 어?
JTBC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 순정남이라고 했어요. 순정남아, 순위 정하는 남자.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네. 순위 정하는 남자는 내가 언제 순위를 정했냐? 있는 거 그냥 카운팅만 해서 순위를 정한 게 아니라 집계를 한 거지. 아유, 아, 재밌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집계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돈을 어떤 분에게 들여가지고 꽤 큰 돈입니다. 네. 들여가지고 170명 가까운 그 의원들 다 세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은 뺐고 국무위원이 선거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럼 많이 빠지겠다. 국무위원이 뭐 한 다섯 명? 얼마인데요? 한 5명 정도? 6명 되나 싶더라고. 아니 그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좋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도 좋은 거고 이 국가에게도 좋은 거고 민족에게도 좋은 겁니다. 이 한반도 평화 문제 윤석열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못하죠. 아니 이게 얼마나 공익적인 사업인데 박수는 뭐 칠망정 무슨 뭐 진명감별사. 아이고 내가 그렇게 저 뭐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좀 대접을 해주든가 평소에. 아, 저 내가 할 걸 진짜. 씨. 그리고 저기 저 이낙연 후보 지지했던 그 의원님들 그래 양심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윤석열만 씹으세요. 검찰 개혁만 외치세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누가 마음에도 없는 그런 지지를 하라고 그래요. 그거 하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 생각이 없다면은 윤석열이나 씹으세요. 윤석열 못 씹으시겠어? 패밀리야? 네. 할 건 해야지. 그렇죠. 할 건 해야지. 심지어 이것도 했습니다. 지용부만 하다가 마지막에 이재명은 합니다. 하나. 그것도 카운팅해뒀어. 아, 그것도 해시태그도. 다 했지? 어. 해시태그로. 근데 10이야. 응? 아니, 그래도 의원님들이 잘하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저 국민들이. 어? 아, 누가 이런 걸 요구를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치졸하게 부끄럽게 SNS 가가지고 몇 개 샀나 이렇게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게요. 압니다. 열받는 거 알아요. 모멸감 느끼는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라는 좀 자성점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럴 게 또 기대되네요. 네, 네. 자, 기간은 제가 조만간 좀 명시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안 하다가 그 기간에만 열심히 하셔도 다 카운팅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참 별짓을 다 하네. 별짓을 다 해. 예. 그래요. 참 민주당 빨리 좀 전열을 가다듬어서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 이제 기조가 안착되고요. 그래서 좀 다음 정부 때는 진정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네. 이재명에게 맡겨달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전략상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좀 할 수 있게 길을 터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 문 대통령이 못했단 말이야? 그런 이런 것도 생각을 아니죠. 하기보다는. 그렇죠. 그 윤건영 의원이 이제 현 정부도 뭐 진지한이라고 그랬나? 이렇게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가 잘못한 필요하다. 네, 거라든지,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도 좀 그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그 매주마다 모여서 그 평가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빨리 결과 내시고 잘못한 거가 무엇이고 확실하게 좀 이렇게 가르마를 좀 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재명 후보는 성과는 받고 그렇지. 과오는 지금 빨리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홍남기 자르겠다. 그리고 저는 박진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섀도우 캐비넷 정도를 넘어서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까지 내세워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죠. 원팀. 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유승민이 합류를 안 해가지고 지금 저 결국에는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의 갈등 구도로 이걸 덮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극적인 원팀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홍준표, 유승민 신경 안 써도 되게끔 마찬가지로 시시하게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협력을 안 하고 이 구조 속에서 놓이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진용을 구축해서 이재명과 함께하는 지방선거 원팀 그렇죠. 또 섀도우 캐비넷 이런 걸로 해서 확장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이낙연의 도움을 기다리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네.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진영 교수님 그리고 이은영 소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